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5일 만에 소환조사 5일 만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영걸 대표님. 예. 전직 대통령의 사례가 참 많아가지고 이 불행한 일인데 굉장히 빨리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석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더 이상 뭐 조사할 때 충분히 서로 얘기했으니까 할 게 없다 뭐 이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뭐 문무일 그 검찰총장이 작년에 문 대통령 앞에서 뭐 한시를 읊은 적 있잖아요. 네. 뭐 누에는 흐리길 바라고 나그네는 맑길 바라고 뭐 논농사 진 사람은 비 오길 바라는데 참 자기 마음을 표시한 것 같은데 전격적으로 어떻게 영장 청구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범죄의 상당성이나 증거인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나도 지금 인정을 안 하잖아요. 거의 네. 대부분. 그러니까 증거인멸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 22일 날 영장 심사를 하는데 뭐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뭐 높지 않느냐 이렇게 네. 봅니다. 일단 모레입니다. 모레 네. 하게 되는데 안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이 전 대통령. 그러면 이 영장 실질심사라는 게 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 이걸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다. 내가 어찌되든 구속영장 절차를 참여해서 방어해봤자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출석하더라도 구속되겠다라고 해서 조금 자포자기 심정도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해서 상당 기간 자신이 스스로 변호하고 방어를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그 여러 가지 근거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해질 텐데 네. 아예 불출석해서 영장이 발부되면 좀 애매모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정치적인 어떤 변론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금 생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는 사벌 절차라는 게 있고 억울하고 이것이 어떤 정치 검찰에 의한 핍박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법원에서 또 이것이 시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를 예. 따라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입장을 번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는 보이지만 그래도 영장실질에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했었죠.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 대통령이 모른다, 조작됐다라고 얘기한 것이 오히려 구속의 사유를 높인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구속의 사유로 흔히 생각하는 것은 그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게 되는데 예. 그 전에 이미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됩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걸 전제로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 우려를 따지게 되는데 이 지금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은 다퉈 나가야 됩니다. 만약 그게 인정된다 그러면은 구속을 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예. 적절하게 범죄 혐의 소명을 제대로 하지도 범죄 혐의 소명을 깨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거 구속을 안 한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는 판단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적절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진술을 했다가는 예. 나중에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에 넘어갔었을 때 본인의 진술을 그에 맞춰서 증거에 맞춰서 다시 진술을 번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그 이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했던 거는 전략적인 실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에서 조금 그 마음이 가벼워졌다라고 지금 평가가 나오는 것 오히려?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사문서는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조작됐다라는 문건 중에 청와대 문건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 기록물이 일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기록물, 청와대 문건이 조작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진술을 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합리적이냐, 뭐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좀 그 명확한 증거도 부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곧 뭐냐면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수사는 좀 일단락이 됐는데 김동 여사에 대한 조금 의혹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명품백이요. 조금 구체적인 정황이 났습니다. 2007년 대선 경선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대선 경선 직후에 대통령 예. 선거 전이죠. 2007년 8월에 그 서울 시내 호텔에서 재미 교포 여성 사업가를 만났대요. 예. 거기서 이제 주황색 명품 가방을
노란 보자기에 싼 거를 유명한 명품 3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예. 그걸 받았는데 그 자리에 뭐 신부님도 계시고 지인도 같이 있어서 다 같이 봤대요. 근데 이제 그게 미국에서 미국 언론 교포신문에 그게 좀 났답니다. 예. 그 사위가 그 김윤옥 여사의 사위가 하늘색 명품 가방을 원래 사줬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니까 미국 교포신문에서 그거를 준 사람이 예. 그 이명박 대통령 사위가 준 거를 자기가 준 거로 착각하고 교포신문에다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대요. 그랬죠. 내가 벌어서 예. 내가 준 건데 왜 이렇게 뭐 교포신문에서 이런 걸 쓰려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 되니까 선거 직전에 큰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또 사업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당구로 말하면 쓰리 쿠션이죠. 예. 그 사람한테 선거 기획물 인쇄물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 전체 그 돈을 기사를 막는 조건으로 예. 돈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명품 가방도 또 문제지만 명품 가방 안에 지금 3만 달러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진술이 엇갈리는 거예요. 네, 그건 좀 진술이 예. 엇갈려서 거기에 같이 그 점심 식사에 참여했던 사람은 특히 신부님 같은 사람은 돈은 없고 그냥 명품 가방만 전달했다고 하는 예. 사람이 있고 또 선거 캠프에 또 일부 인사는 돈 3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 또 얘기하니까 안 줬을 수도 있고 배달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예. 않느냐. 정두원 전 의원이 경청 동지한 일 3개가 있었다. 예. 근데 이것도 그중에 하나냐 물어보니까 정두원 전 의원은 이거는 그 경청 동지할 거는 또 아니다라고 또 부인을 했습니다. 예. 네. 3만 달러 부분은 좀 진술이 엇갈리는데 이 명품 가방을 줬다는 거는 거의 다 일치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가 경선 후보 경선이 직후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대통령이 낙점이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사전수뢰죄, 그 공무원이 대일자가 그 어떤 업무상의 대가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받거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았을 때 예. 사전수뢰죄가 그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경선 직후이고 대통령이 된 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될 것이 거의 뭐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배우자에게 이런 명품 가방 같은 금품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평소에 잘 알고 지낸 사이 또는 이런 가방을 주고받을 만한 교류 관계라든가 인적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고가의 선물을 줬을 때 예. 그것이 대가 관계가 끼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뇌물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대가 관계가 일부 또 추정이 됩니다. 이 준 사람 측에서 그냥 어떤 뭐 그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업무적인 편의, 어떤 홍보물에 대한 어떤 업무를 받는, 용역을 받는 기대를 이런 하고. 부분들을 조건을 거짓거나 기대하고 줬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좀 뇌물죄의 어떤 그 정황적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정두원 의원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돌려주고 심지어는 정두원 의원이 직접 자필 서명으로 한 확인서까지 써줬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또 확인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에 대한 물량을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겠다. 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럼 이런 확인서는 보통 이례적이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뭐 가장 입찰을 했을 때 가장 가격 조건이 좋거나 실력이 좋은 업체를 주는 게 통상적인데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일감 몰아주겠다 이런 예. 확인을 했다는 거는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나 대가 관계에 대한 어떤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을 추정케 하고요. 특히 이게 정두원 의원이 무슨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국회의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무슨 사업에 대해서 물량을 배정해 줄 것을 확인하는 것도 이상한데 아마 그 위에는 대통령이라는 권력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뇌물죄 적용 모든 혐의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지났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과 후로 네. 나눠볼 수가 있는데 법정형이 무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죄도 2017년 12월 21일 이전 것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김윤옥 여사가 실제로 이 가방을 받고 그 안에 3만 달러가 들어있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윤옥 여사에 그치는 게 아니죠.
김인옥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부로서 경제 공동체죠. 예. 실제로 전달 받기는 김인옥 여사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그 5년 기간 동안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예. 기소가 되지 않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버립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가 받았으나 네. 둘은 경제적 공동체로 묶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 대통령에게도 그 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되면 공소시효는 문제 삼을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김인옥 전 여사는 당장 처벌이 임박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조사를 위해서라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번 상황을 보면 아까 그 합의서라는 게 2007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때면은 대선이 직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당시 캠프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 이 돈 준 사업과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이게 터졌으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초대형 사건 아닙니까? 예. 그 대통령 가장 유력한 후보의 부인이 핸드백 3천만 원짜리를 받고 거기에 뭐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외국 신문에도 교포 신문에도 날 정도가 됐으면 초대형 사건이죠. 그래서 캠프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저거를 뭐 막으려고 네. 애를 써서 했는데 그 각서도 정치인들이 오죽했으면 각서 써주겠습니까? 합의서까지 나온 거. 정치인들이 웬만해서는 각서 안 씁니다. 워낙 선거 전에 급한 거예요. 예. 급하니까 각서를 써서 무마해서 그 각서 써준 사람을 인쇄 비용 2,800만 원을 주기로 해서 그 기자한테 언론사에 전달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 밝혀졌으면 저건 당선이 됐어도 사실은 취소됐을 정도로 중대한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 볼 수 있고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진짜 구속 뭐 영장 발부가 될지 안 될지 뭐 며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너무 좀 그 돈이 좀 많으신 분이 예. 너무 좀 사소한 것까지 저렇게까지 조금 너무 좀 그 물욕이 좀 앞서지 않았느냐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론에게는 굉장히 조금 충격을 줄 수 네. 있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손정혜 대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전 대통령 입장 나는 그거 전혀 몰랐다.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주장이 가능하죠. 뭐 그 배우자가 알아서 한 것이고 나한테 뭐 보고하거나 알려주거나 한 사실이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뇌물죄의 어떤 고의라고 하잖아요. 공모한 사실이 없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과 공모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 돈 받았는지 전혀 모른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의 조사가 불가피한 겁니다. 남편에게 이것을 알렸는지 그걸 확인하기 누구에게 위해서? 말렸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김윤옥 여사 입장에서는 이 대선이라는 큰 어떤 그걸 앞두고 누군가에 이렇게 돈을 받았을 때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주변에 알렸는지 여부를 진술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 사후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도 관련된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도 검찰에서 확인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영장에 담았는데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와는 참 많이 다른 얘기였습니다. 과거 영상 좀 보겠습니다. 2006년까지 그렇게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가 그때 큰 꿈을 꾸고 그 일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예. 다스를 통해서 다스가 현대건설 회장이었을 때 그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이 있어요. 정주영 회장의 동생. 네. 거기서 이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라고 이제 회사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세영 회장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정주영 회장이 하나 준 것 같아요. 줬는데 거기를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 그 김성우 옛날 다스 전 사장 네. 거기에 이제 처음에 창업 자금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받았다고 네. 4억 5천인가 받았다고 진술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계속 비자금 조성을 거기서 해왔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서울시장 때 청계천을 성공적으로 하고 그때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그랬죠. 그때 경제가 또 어려웠거든요. 예.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도 CEO형 경제 대통령이 좀 해서 경제 좀 살려야겠다 이래서 그 바람이 몰고 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6년 1월 3월쯤에 서울시장 말기쯤에 예. 그 측근을 불러와서 내가 큰 꿈이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좀 하지 말아라. 예. 그 비자금 조성을 일체 중단하고 그동안에 뭐 다른 돈도
좀 메꿔 넣는 식으로 해서 다스 비자금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만진 흔적이 좀 정리해서 잘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대통령 선거 준비를 그때 2006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다 뭐 이런 생각인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사람들로부터 이제 증언이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 이거는 뭐 물론 검찰의 시각입니다. 비자금이나 횡령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러면 이때 이 전 대통령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 뭐냐. 위험한 일이라는 건 대선에 나가기 위한 어떤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94년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을 300억대로 조성을 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다스를 통해서 그 비자금을 조성을 했고 영포 빌딩은 그 여러 가지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보관하고 사적 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은 뭐냐면 이미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공식적인 회계가 아니라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하거나 한다면 이것이 횡령 배임이 문제가 안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앞으로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내용도 썼어요, 윤 대표님. 특검 때 제대로 수사를 하고 이런 내용이 밝혀졌으면은 당선 무효까지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밝혀졌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특검 때 아까 뭐 그 김인홍 여사 명품 백부터 예. 다스 비자금 조성이 그것도 뭐 그 350억 뭐 이 정도 큰 액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차근차근 준비해 왔던 거고 영포 빌딩이 비자금 저수지라고 할 정도로 그 비자금이나 이런 게 많이 흘러다녔으니까 그 당연히 당선 어떻게 보면은 무효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전 대통령이 다스는 철저히 숨기기로 예. 선거 전부터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전략이 지금까지도 끌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는 뭐 공상 허언증이다, 인지 부조하다, 확증 편향이다. 예. 자기가 이제 거짓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거니까 물론 뭐 아직은 법원에서 판결은 안 났지만 여러 가지 정황은 사실은 인정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구속영장 청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여태까지 끌어온 거는 2006년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다스에 대해서는 전략을 내 거 아니다라는 전략을 짰고 그때부터 만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끌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고 또 도곡동에 있는 땅 팔 때 그것도 이제 형의 이름으로 또 샀잖아요. 형 이름으로 사서 그것도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한 게 계속 여태까지 좀 끌고 온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모든 걸 인정하기는 뭐 인정해도 자기는 나락이고 인정을 안 해도 나락이니까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은 영장 실질 심사가 모레 오전에 있습니다. 다른 일반 사건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5일 만에 소환조사 5일 만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영걸 대표님. 예. 전직 대통령의 사례가 참 많아가지고 불행한 일인데 굉장히 빨리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석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더 이상 뭐 조사할 때 충분히 서로 얘기했으니까 할 게 없다 뭐 이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뭐 문무일 그 검찰총장이 작년에 문 대통령 앞에서 뭐 한시를 읊은 적 있잖아요. 네. 뭐 누에는 흐리길 바라고 나그네는 맑길 바라고 뭐 논농사 진 사람은 비 오길 바라는데 참 자기 마음을 표시한 것 같은데 전격적으로 어떻게 영장 청구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범죄의 상당성이나 증거인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나도 지금 인정을 안 하잖아요. 거의 네. 대부분. 그러니까 증거인멸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 22일 날 영장 심사를 하는데 뭐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뭐 높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일단 모레입니다. 모레 하게 되는데 안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이 전 대통령. 그러면 이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 이걸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다. 내가 어찌되든 구속영장 절차를 참여해서 방어해봤자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출석하더라도
구속되겠다라고 해서 조금 자포자기 심정도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해서 상당 기간 자신이 스스로 변호하고 방어를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그 여러 가지 근거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해질 텐데 네. 아예 불출석해서 영장이 발부되면 좀 애매모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정치적인 어떤 변론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금 생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는 사법 절차라는 게 있고 억울하고 이것이 어떤 정치 검찰에 의한 핍박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법원에서 또 이것이 시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를 예. 따라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입장을 번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는 보이지만 그래도 영장실질에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했었죠. 근데 박서배 변호사님,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 대통령이 모른다, 조작됐다라고 얘기한 것이 오히려 구속의 사유를 높인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구속의 사유로 흔히 생각하는 것은 그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게 되는데 예. 그 전에 이미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됩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걸 전제로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 우려를 따지게 됩니다. 또 다른 또 사업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당구로 말하면 쓰리 쿠션이죠. 예. 그 사람한테 선거 기획물 인쇄물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 전체 그 돈을 기사를 막는 조건으로 예. 돈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명품 가방도 또 문제지만 명품 가방 안에 지금 3만 달러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진술이 엇갈리는 거예요. 네, 그건 좀 진술이 예. 엇갈려서 거기에 같이 그 점심 식사에 참여했던 사람은 특히 신부님 같은 사람은 돈은 없고 그냥 명품 가방만 전달했다고 하는 네. 사람이 있고 또 선거 캠프에 또 일부 인사는 돈 3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 또 얘기하니까 안 줬을 수도 있고 배달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네. 않느냐. 정두원 전 의원이 경청 동지한 일 3개가 있었다. 예. 근데 이것도 그중에 하나냐 물어보니까 정두원 전 의원은 이거는 그 경청 동지할 거는 또 아니다라고 또 부인을 했습니다. 예. 네. 3만 달러 부분은 좀 진술이 엇갈리는데 이 명품 가방을 줬다는 거는 거의 다 일치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가 경선 후보 경선이 직후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대통령이 낙점이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사전수뢰죄, 그 공무원이 대일자가 그 어떤 업무상의 대가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받거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았을 때 예. 사전수뢰죄가 그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경선 직후이고 대통령이 된 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될 것이 거의 뭐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배우자에게 이런 명품 가방 같은 금품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평소에 잘 알고 지낸 사이 또는 이런 가방을 주고받을 만한 교류 관계라든가 인적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고가의 선물을 줬을 때 예. 그것이 대가 관계가 끼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뇌물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대가 관계가 일부 또 추정이 됩니다. 이 준 사람 측에서 그냥 어떤 뭐 그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업무적인 편의, 어떤 홍보물에 대한 어떤 업무를 받는, 용역을 받는 기대를 이런 하고. 부분들을 조건을 거시거나 기대하고 줬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좀 뇌물죄의 어떤 그 정황적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정두원 의원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돌려주고 심지어는 정두원 의원이 직접 자필 서명으로 한 확인서까지 써줬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또 확인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에 대한 물량을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겠다. 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럼 이런 확인서는 보통 이례적이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뭐 가장 입찰을 했을 때 가장 가격 조건이 좋거나 실력이 좋은 업체를 주는 게 통상적인데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일감 몰아주겠다 이런 예. 확인을 했다는 거는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나 대가 관계에 대한 어떤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을 추정케 하고요. 특히 이게 정두원 의원이 무슨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국회의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무슨 사업에 대해서 물량을 배정해 줄 것을 확인하는 것도 이상한데 아마 그 위에는 대통령이라는 권력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뇌물죄 적용 모든 혐의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지났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과 후로 네. 나눠볼 수가 있는데
법정형이 무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죄도 2017년 12월 21일 이전 것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김윤옥 여사가 실제로 이 가방을 받고 그 안에 3만 달러가 들어있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윤옥 여사에 그치는 게 아니죠. 김윤옥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부로서 경제 공동체죠. 예. 실제로 전달받기는 김윤옥 여사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그 5년 기간 동안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예. 기소가 되지 않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버립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가 받았으나 네. 둘은 경제적 공동체로 묶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 대통령에게도 그 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되면 공소시효는 문제 삼을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김윤옥 전 여사는 당장 처벌이 임박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조사를 위해서라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번 상황을 보면은 아까 그 합의서라는 게 2007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때면은 대선이 직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당시 캠프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 이 돈 준 사업과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이게 터졌으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초대형 사건 아닙니까? 예. 그 대통령 가장 유력한 후보의 부인이 핸드백 3천만 원짜리를 받고 거기에 뭐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외국 신문에도 교포 신문에도 날 정도가 됐으면 초대형 사건이죠. 그래서 캠프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저거를 뭐 막으려고 네. 애를 써서 했는데 그 각서도 정치인들이 오죽했으면 각서 써주겠습니까? 합의서까지 나온 거. 정치인들이 웬만해서는 각서 안 씁니다. 워낙 선거 전에 급한 거예요. 예. 급하니까 각서를 써서 무마해서 그 각서 써준 사람을 인쇄 비용 2,800원. 그런데 이 지금 범죄 혐의 서명 정도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은 다퉈 나가야 됩니다. 만약 그게 인정된다 그러면은 구속을 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네. 적절하게 범죄 혐의 소명을 깨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거 구속을 안 한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는 판단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적절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진술을 했다가는 예. 나중에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에 넘어갔었을 때 본인의 진술을 그에 맞춰서 증거에 맞춰서 다시 진술을 번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그 이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했던 거는 전략적인 실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에서 조금 그 마음이 가벼워졌다라고 지금 평가가 나오는 것 오히려?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사문서는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조작됐다라는 문건 중에 청와대 문건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 기록물이 일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기록물, 청와대 문건이 조작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진술을 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합리적이냐, 뭐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좀 그 명확한 증거도 부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곧 뭐냐면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연결이 연결될 수 되거든요. 있어요. 예.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수사는 좀 일단락이 됐는데 김동 여사에 대한 조금 의혹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명품백이요. 조금 구체적인 정황이 났습니다. 2007년 대선 경선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대선 경선 직후에 대통령 선거 전이죠. 2007년 8월에 그 서울 시내 호텔에서 저 재미 교포 여성 사업가를 만났대요. 네. 거기서 이제 주황색 명품 가방을 노란 보자기에 싼 거를 유명한 명품 3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걸 받았는데 그 자리에 뭐 신부님도 계시고 지인도 같이 있어서 다 같이 봤대요. 근데 이제 그게 미국 언론 교포신문에 그게 좀 났답니다. 네. 그 사위가 김윤옥 여사의 사위가 하늘색 명품 가방을 원래 사줬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니까 미국 교포신문에서 그거를
준 사람이 예. 그 이명박 대통령 사위가 준 거를 자기가 준 거로 착각하고 교포신문에다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대요. 그랬죠. 내가 벌어서 예. 내가 준 건데 왜 이렇게 뭐 교포신문에서 이런 걸 쓰려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 되니까 선거 직전에 큰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또 100만 원을 주기로 해서 그 기자한테 언론사에 전달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 밝혀졌으면 저건 당선이 됐어도 사실은 취소됐을 정도로 중대한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 볼 수 있고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진짜 구속 뭐 영장 발부가 될지 안 될지 뭐 며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너무 좀 그 돈이 좀 많으신 분이 예. 너무 좀 사소한 것까지 저렇게까지 조금 너무 좀 그 물욕이 좀 앞서지 않았느냐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론에게는 굉장히 조금 충격을 줄 수 네. 있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손정혜 교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전 대통령 입장에 나는 그거 전혀 몰랐다.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주장이 가능하죠. 뭐 그 배우자가 알아서 한 것이고 나한테 뭐 보고하거나 알려주거나 한 사실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뇌물죄의 어떤 고의라고 하잖아요. 공모한 사실이 없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과 공모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 돈 받았는지 전혀 모른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의 조사가 불가피한 겁니다. 남편에게 이것을 알렸는지 그걸 확인하기 누구에게 위해서? 말렸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김윤옥 여사 입장에서는 이 대선이라는 큰 어떤 그걸 앞두고 누군가에 이렇게 돈을 받았을 때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주변에 알렸는지 여부를 진술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 사후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도 관련된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도 검찰에서 확인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영장에 담았는데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와는 참 많이 다른 얘기였습니다. 과거 영상 좀 보겠습니다. 2006년까지 그렇게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가 그때 큰 꿈을 꾸고 그 일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예. 다스를 통해서 다스가 현대건설 회장이었을 때 그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이 있어요. 정재용 회장의 동생. 네. 거기서 이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라고 이제 회사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세영 회장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정재용 회장이 하나 준 것 같아요. 줬는데 거기를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 그 김성우 옛날 다스 전 사장 네. 거기에 이제 처음에 창업 자금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받았다고 네. 4억 5천인가 받았다고 진술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계속 비자금 조성을 거기서 해왔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서울시장 때 청계천을 성공적으로 하고 그때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그랬죠. 그때 경제가 또 어려웠거든요. 예.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도 CEO형 경제 대통령이 좀 해서 경제 좀 살려야겠다 이래서 그 바람이 몰고 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6년 1월 3월쯤에 서울시장 말기쯤에 예. 그 측근을 불러와서